네, 소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법조팀 최은경 기자가 함께 할 텐데요. 네. 네, 원래 법조팀 소셜 라이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아니었나요? 네. 맞죠? 네,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소셜 라이브 약간 정비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저희도 좀 긴 휴식을 가졌어요, 같이. 한 달에 한 번이요? 이게 정해진 시간입니까? 아, 저희가 한 달에 2번을 했어요, 원래. 아, 네, 어쩌다 정의라고 해서 맞아요. 이제 그 사법농단 아. 위주로 해서 재판 뒷얘기를 아, 한 번씩 그렇군요. 들려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무법자라고 해서 예. 이게 또 이제 막내가 지은 이름인데 무지하게 법을 쉽게 설명해주는 자 하고 싶다고 해서 요즘 생활 밀착형 법률이 있으면 그때 소개를 했었거든요. 한 달에 다채 2번씩. 기자가 나와서 하는 거. 아니. 아, 최대한 많은 법조팀에서? 법조팀 기자들이 예. 그 취재해 놓은 게 아까운데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는 뉴스룸에서 조금밖에 전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셜 라이브를 이제 100분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예. 막 자체 발제해서 코너를 만들었었던. 아니, 취재한 게 아까워서 네. 많이 얘기하자면 혼자 말고 2명이 나와서 3명이 아, 좀 나와서 하시지 왜 혼자 그러면 나와서. 좋았을 텐데요. 이제 지금 52시간이어가지고 아, 너무 장시간 근로는 그런가요? 어려워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네네. 그러니까 해석을 한 거죠. 파기환송이고 확정 판결은 아닌 거고 해석을 네. 했는데 줄줄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겠죠. 예. 네. 근데 너무 직접 말씀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요? 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가끔씩 어색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예. 드는데. 최은경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법조 출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오래 취재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직권남용이 영향을 정말 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선고를 하자마자는 아, 직권남용이 까다로워지긴 하겠다 그런 생각을 첫인상을 받았는데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원합의체에서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또 약간 좀 자잘한 판결 아니었나 이런 인상을 받았어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볼까. 예. 네. 네. 파기환송 재판이 이제 또 해야 되고 네. 거기서 만약에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정 그럴 판결 수도 나오는 있죠. 거. 네, 예. 지금은 법원은 파기환송의 시대예요. 예.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판결이 많지 않고, 아, 그런가요? 네, 뭐 박근혜 전 어. 대통령, 최순실 씨도 그렇고, 예.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그 안태근 전 검사장 재판도 예. 파기환송이 됐고, 그렇네요.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전자 부회장도 예. 파기환송이 됐고, 예. 그게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대법원이, 되네요. 예. 대법원이 뭔가 정확히 판단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또 이제 1, 2심과 의견이 많이 갈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군요. 들고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안나경이 그냥 둘이 하는 건가요? 아니요, 조소희 기자가 들어올 텐데 아, 그래요? 그러면 간략하게 오늘 어떤 것들을 좀 짚어줄지, 왜냐면 너무 내용도 방대할 것 같기도 방대하니까. 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서. 네, 네. 어렵죠, 사실은. 네. 저는 근데 이거를 하자고 했을 때 예? 이거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 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조소희 기자한테 이거 해도 되는 거냐고. 예. 근데 조소희 기자가 워낙 관심 많아가지고 제가 아. 네, 이게 좀 해석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짚어보자면 그 직권남용의 그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예.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야 되고 우리가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공무원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직무 권한을 남용해야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했을 때 예. 이 구성 요건을 다 맞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논쟁이 좀 됐던 건 직무 권한은 어디까지 볼 것이냐. 예를 들면 대통령의 직무 권한은 어디까지 네. 있는 거야. 예.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남용이라고 하면 지시하는 걸 남용이라고 해야 돼? 뭐 어디까지 남용이라고 봐야 돼?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판단한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 예.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오. 어렵죠. 사실은 직권남용 혐의가 어렵습니다, 이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직무 범위에 들어 있는데 실제로 그 안을 보면 또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시켰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 직무가 아니었어. 그런데 시킨 거야 라고 하면 사실은 적용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측면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 직권남용이 공무원에게 적용되긴 하지만 민간인이 공범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씨가 공범 혐의가 된 건가요? 적용이 됐나요? 아, 그 직권남용은 조금 직권남용이 인정 안 된 부분이 훨씬 많아요. 박근혜 예, 그런가요? 최순실 재판에서는 예. 강요죄에서 오히려 더 예. 많은 비중을 뒀고 직권남용은 인정이 많이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네. 네. 너무 재밌어요. 조소희 기자. 제가 사실은 기사를 막 찾아봤거든요. 남아 너무 계세요. 어려워서. 아니 근데 아니, 계속 계셔도 아니, 됩니다, 유튜브로 그래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알겠습니다.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조소희 기자에게 네. 자리를 양보하고 저는 네.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네, 소셜라이브 진행하는 조소희 기자입니다. 옆으로 오시고. 아마 나경 선배가 보신 기사 두 개가 우리 의자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네, 이제 안 맞나요? 네, 조금 이렇게. 네.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이 직권남용 판결이 나온 날 같은 판결인데 좀 다른 기사가 떴어요. 네. 어떤 블랙리스트 지시 직권남용 인정된다. 네. 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고 또 직권남용죄 문턱이 높아졌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네, 같은 네. 판결인데 미묘하게 다릅니다. 네. 이 지점을 최은경 기자가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다 보이셨을까요? 네네. 그 앞에 서로 다른 언론사의 기사인데 한나란 씨의 같은 재판을 보고서 제목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조소희 기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블랙리스트를 두고 직권남용죄가 인정됐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파기환송돼서 더 문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인지 네. 서로 이제 입장이 다 조금 달랐는데 사실은 이 말도 맞고 그 뒤에 말도 맞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그 대법원에서 한 판단이 크게 보면 김기춘 전 그 비서실장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좌파라고 표현했는데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거를 멈추게 했다, 배제했다,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 요게 이제 범죄 사실인데 그걸 직권남용으로 볼 것이냐? 대법원은 맞다고 했어요. 직권남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일을 다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일부는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조금 더 꼼꼼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한 건데요. 뭐 직권남용이라고 본 건 맞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조금 엄격하게 만든 것도 맞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직권남용이 많이들 들어보셨다시피 네. 2016년부터 아마 진짜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나왔던 맞아요. 혐의인 것 같아요. 그 아니, 전까지는 뭐 네. 많이 안 나왔는데 살펴보면 2002년에 직권남용죄는 453건밖에 없었습니다. 으로 기소된 경우를 네네.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2018년에는 1835건.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직권남용에 걸리는 상황인 건데 네. 네, 뭐 아무튼 이게 2016년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있는 굵직굵직한 공무원 범죄 그리고 뭐 사법농단 등을 비롯해 다 직권남용을 적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익숙한 법리가 되기는 했는데 1, 2심 판단이 많이들 달라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건 이걸 직권남용으로 보고 어떤 재판부에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라고 보고 있고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직권은 어디까지고 남용은 뭐고 그리고 의무 없는 없는 일을 일을 하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하고 맞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들이 다 제각각이어서 빨리 하나를 정해달라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요거를 심리를 했습니다. 네. 소셜라이브 많이 보시고 뉴스 보시는 분들은 워낙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를 해서 직접 선고하는 경우는 이제 기존의 판례와 다른 판례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꿀 때, 전혀 다른 그 기준을 내세울 때 전원합의체가 나오고, 그렇지 않고 이 4명이서 하는 소부에서 할 땐, 아, 이거 우리가 판단하기 약간 부담스러워. 사안이 워낙 중대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13명이 하는 전원합의체로 보내거든요. 그만큼 이제 직권남용을 가지고 전원합의체 성공하는 거를 되게 많이 기다렸어요. 기자들도 기다렸겠지만 사건 당사자들도 엄청 기다렸고 법조계가 판사들도 네, 기다렸고 궁금했죠. 맞아. 네네. 1, 2심 판사들도 그걸 되게 기다렸어요. 정확히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네. 근데 이제 대법원의 결론이 났어요. 네. 근데 이제 결론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소 좀 너무 소소한 거 아닌가라고 느낀 이유는 뭐냐면요. 먼저 이제 이 사건 내용을 한번 설명을 아까 드렸다시피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좌파 단체 정리 좀 이게 어떻게 좀 해라.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그걸 듣고 아 그래? 그럼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관련 영화진흥위원회나 문화예술위원회 등등을 통해서 그 각 단체들에게 아니면 예술인들에게 나가던 지원금을 싹 끊어버리겠다는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했죠. 이제 자기 직접 끊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급자들한테 지시했어요. 그 라인에 조윤선 당시
그 전 뭐 민정수석이 있고 그리고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 방침을 지시해서 그분들이 자기 밑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야 이게 이 윗선의 지시야 이렇게 떨어졌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다시 이제 그 지원 단체인 영화진흥위 등등등의 그 방침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받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원 절차가 다 있을 거잖아요. 심사 절차가 있을 거고 여기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영진이 사람들이나 뭐 문화진흥위 사람들이 받던 사람들 혹은 받을 만한 사람들을 지원을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심사위원들을 좀 불리한 사람들로 꾸리거나 아니면 심사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진행 상황이 어떤지를 윗선에 계속 보고하는 일들도 네. 했고 이 단체를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폐지시키겠다. 그런 이런 얘기죠. 압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련의 일들이 지원 배제 사업에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뭐였냐면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직권 남용을 한 건 맞다. 그래 직권 남용까지는 맞아. 그래서 위법한 일을 한 것도 맞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 배제가 있었으니까 네. 지원 못 받은 그 진보계 예술인들이 있었으니까 그 지원 배제했으니까 직권 남용 맞아. 위법한 행위 맞아. 근데 이 공무원들이 그것 때문에 한 일들이 한 10여 개 되는데 그 중에 한두 개는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맞습니다. 한 10여 개, 12개 정도는 의무 없는 일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았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을 억지로 시킨 게 맞다. 지원 배제를 하기 위해서. 근데 나머지 한두 개 정도는 그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원래 공무원이 법령상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뭐 보고서를 올리는 일이라던가 그렇죠. 보고를 한다는 진행 건가? 상황을 계속 윗선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뭐 리스트를 작성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은 아 이거는 공무원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대법원이. 그래서 직권 남용의 그 풀 네임이 뭐냐면 그 법의 형법 123조의 원래 법 네임이 뭐냐면 이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예요.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직권을 남용한 건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건 아니다. 그것들은 다시 판단해라 라고 해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기대랑 너무 다른 판단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게 어떤 걸까? 되게 익숙지 않은 있을 텐데 이 법령에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아니면 이 사람이 해도 문제 없는 일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전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이 공무원한테는 이런 의무가 없는데 네. 시킨 것이냐 이걸 판단을 하라는 거였죠. 좀 엄격하게 네. 나누어서 적용을 하라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 판단에 대한 비판도 나왔잖아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은 대법원이 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제 뭐랄까 이 세세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맞아요. 1, 2심, 사실심에서 많이 하는 판단을 대법원에서 한 건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일단 직권남용이라는 법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법인 것 같아요. 네.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법조계 분들을 만나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직권남용 아니냐라는 네.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호한다는 게 또 이제 하나의 문제고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은 대법원이 약간 좀 뭐랄까 소심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기준을 제시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피해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지금 사법농단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맞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주장하는 게 직권남용으로 대부분 혐의가 걸려 있는데 그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만한 직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재판의 독립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내가 개입할 만한 권한이 없다. 직권이 아예 없기 때문에 남용을 한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과 대법원장이 주장하고 계시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밑에 그 대법원장의 하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행정처에 있는 판사들 있잖아요. 법원 행정처에 파견 나가 있는 소위 요즘 말하는 엘리트 판사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행정처의 심의관으로 있을 때 했던 일들이 의무 없는 일이었느냐 아니면 업무 중에 하나였느냐 이게 보나마나 또 다툼이 될 텐데 지금 증인으로 나온 이 그 심의관들 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재판에 개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가 당연히 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증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 염두에 두고 좀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과 비판도 나오긴 나와요. 네, 댓글에서 네네. 기지개님과 신원소파님이 최은경 기자님 질문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조국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된 것 중에 이제 큰 틀에서는 가족 관련 혐의들이 기소된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는 유재수 전 감찰무마, 맞습니다. 유재수 전 그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게 있는데요. 그 감찰무마 사건은 이제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게 맞아요. 네. 거기에 영향을 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근데 조금 틀이 다른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행사를 방해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갖춰야 돼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근데 이제 검찰의 기소 구조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했다. 이게 이제 검찰의 기소 구조거든요.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비위 혐의를 받는데 그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그래서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고, 그리고 금융위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로 따지지 않고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하고는 약간 결이 결이- 달라요. 그래서 영향을 줄 것이냐고 하면 뭐 아예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직접 영향을 그렇게 많이 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범죄 사실을 구성해서 기소하느냐가 그러니까 검찰의 손에 되게 많이 달린 거예요, 이 직권남용이. 그래서 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지 안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실제로 굵직굵직한 현안에 직권남용 혐의가 걸려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는 가장 크게 걸려 있는 거고, 네네. 뿐만 아니라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있고, 뭐 줄줄이 읊어보자면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사법농단,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임종환 전 처장까지 사법농단도 직권남용 걸려 있고, 네.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연구의 와해 및 통진당 재판 개입도 있고, 네. 크게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국정농단 및 뭐 다수행령 사건도 직권남용이 걸려 있고, 우병우 네. 전 수석의 뭐 국정농단 은폐 의혹도 직권남용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근데 하나만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우리가 보충 의견이 있어요. 대법관 11명이 이거 파기환송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네. 그 쓰면서 그 중에 보충 의견들도 추가로 달았거든요. 다수 의견이 아닌 그 밑에 의견에 뭐가 있었냐면 검찰의 수사를 지적하는 대법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검찰이 애초에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지원이 배제됐다. 이 지원 배제라는 결과를 가지고 직권남용 기소를 했으면 이게 유죄가 될 수도 있었다. 근데 검찰이 지원 배제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업무들, 그러니까 뭐 리스트를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그 보고를 했다거나. 네, 보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불리한 심사위원으로 꾸렸다거나 지원 배제되는 사람들을 뭐 괴롭혔다거나 이런 그 하나하나의 행위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유죄를 내리기가 어려웠다. 근데 검찰이 최종 행위가 아닌 과정을 기소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는 지적이 하나 대법관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이 직권 남용이 참 오묘한 것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제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직권 남용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여기서? 배제된 사람들 네 아닐까요? 피해자야 그쵸? 우리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그쵸. 맞는데 네. 직권 남용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서 의무 없는 일을 한 네. 하급 공무원이나 그 영진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직권 남용의 피해자이자 상대방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여기서는 지원 배제된 문화예술인들은 아예 언급 대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의 아주 오묘하고도 모호한 그 법리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을 다 뭉뚱그려서 공범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쵸? 네. 왜냐면 검찰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러다 놓고 협조를 해. 협조를 하자. 네, 그러면은 너는 직권남용의 상대방, 피해자로 피해자로 만들어줄게. 해줄게. 근데 네가 협조를 안 하면 너도 공범으로 같은 일을 했으니까 네.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사 중에 그런 식으로 실제로 어느 선까지를 끊을 것인가가 또 기술적인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의 법이 그만큼 모호하고 검찰이 어떻게 기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대법관들에게서도 나온 나왔습니다. 거예요. 네, 이게 실제로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 김미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님이 그때 당시 예술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걸 실행하고 보고한 공무원들이 이걸 불법임을 알고 있었고 저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취재를 했을 때 배제된 단체에 공무원이 배제될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좀 톤다운을 해보세요. 정치적인 미리 색깔을 알고 빼세요. 있었다는 거죠. 라는 걸 미리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 공무원들을 모조리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그냥 공무원이 일을 할 때 능동성이나 불법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하는 그렇죠. 비판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은 공무원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쵸. 과잉 충성을 하는 경우, 아니면 이 집단의 오류에 빠져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위법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참 또 처벌하기가 애매해지거나 이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직권남용을 결국에 정답을 내놓지 못한 거 아닐까, 대법원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유튜브에서 미스 마플님이 그럼 파기환송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네.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되나요? 이제 대법원이 지시한 건 그 공무원들이 한 일 중에 14개 중에 2개는 이제 위법한 행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 것 같다. 의무 없는 일인지. 네.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2심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할 거고 그게 확정되면 다시 대법원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냥 양쪽이 항소를 안 하면 상고를 안 하면 네. 2심에서 확정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그 부분을 2심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네. 지금 15분 정도 지났는데 댓글에서 이응이응님이 고승혁 기자 어디 갔나 고승혁 기자를 불러와라라고 하셨는데 네, 고승혁 고승혁 기자. 기자는 주말팀으로 갔고 네, 네. 제가 소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보고 개그우먼인가? 라고 홀리데이님이 하셨는데 저는 기자입니다.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개그우먼이라고 할 정도로. 재미는 없는데 네. 칭찬이시죠? 네. 그리고 다른 죄로 걸 수는 없나요? 왜 꼭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가? 보통 여러 개 같이 걸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직권남용이 정말 안 걸리는 데가 없다. 이 정도로 이제 유명한 법리였는데 조금은 전보다는 이제 뭐랄까 적용할 때는 기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일킴님이 네. 국회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할 수 있는 법령은 아닌가? 직권남용을요? 네네. 근데 이 질문이 아까 있었는데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권남용이 옛날에도 이렇게 많았나요? 라는 질문이 아까 보니까 나왔던데 네.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게 적용된 게 진짜 한 2016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이게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이 별로 적용하지 않았는데 네. 특검이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부터는 진짜 많이 적용하게 됐고 그래서 논쟁이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라 제 생각에는 이 직권남용을 적용하는 게 무리하다라는 판단들이 계속되면 네. 이제 그러면 좀 이 혐의 말고 정말 필요한 혐의들을 적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강요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부하 직원에게 강요했다. 네, 팔을 비틀어서 시켰다. 네. 그건 이제 꼭 공무원이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더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2006년에 헌법재판소의 직권남용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도 있었는데요. 그때 소수 의견으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헌법에 위헌 여지도 있다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 걸 이 직권남용을 다 적용하기 시작하면 공직사회가 경직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대법원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한 거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지금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선배 댓글 2개만 네. 좋은 질문 2개 꼽아주시면 저희 아주 예쁜 머그컵을 보내드리니까요. 네, 저도 네, 근데 그 머그컵 보고 네. 약간 마음이 동했어요. 제가 챙겨는 놓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네. 질문을 지금 본 게 정확히 너무 좀 많죠? 네네. 네.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는데. 한 분만 그럼 꼽아주시면 네네. 네. 요즘에 왜 이렇게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유행하게 된 건가요? 미스 마플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질문해 주셨어요. 네. 미스 마플님과 기지개님께 네. 머그컵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소셜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금요일에도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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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